이제는 검사가 아닙니다. 예. 제가 아직은 전직 검사로, 아직은 현직 검사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 맡고 계신 이규원 위원장 모셔서 지금 그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 탄핵 문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규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다양하게 오늘 좀 실수를 했는데요. 마이크 조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키가 크셔가지고 그래야 소음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이렇게 편의점에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비상시국이라서요. 저희 당도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이 그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작성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르면 오늘 늦어도 이번 주 안에 한덕수 탄핵안에 대해서 집중 검토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제 스스로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과연 끊임없는 거부권 행사를 했을 때 탄핵도 특검도 다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특히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가 안 되면 어떡할 거냐. 이제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게 사실 저희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권한대행이라고 해야겠죠. 권한대행에 대한 그 탄핵을 제일 먼저 주장했었습니다. 저희는 사실 계엄 직후에 입장을 냈었거든요. 그리고 당 법률위원회를 중심으로 그 계엄 직후에 탄핵 소추안을 마련을 했었습니다. 근데 좀 일단은 민주당의 입장도 있고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게 이러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사실은 이게 일이라는 게 한번 몰아칠 때는 쉴 틈을 안 주고 그냥 맞습니다. 풍처럼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민주당에서 어떤 정무적인 고려로 내지는 수권 정당의 역할에 너무 충실하다가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빌미를 주고 시간을 주고 정비할 어떤 이런 좀 룸을 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덕수 탄핵이 이게 정말 절실하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이 과연 될까? 그래서 저희가 좀 인내하다가 지난 주말에 좀 급하게 그 한덕수 탄핵 소추안을 갖다가 국민 여러분께 공개를 하고 민주당에서 촉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오늘까지가 아마 약간 기한 오늘까지만 지켜보겠다라고 하는데 오늘 보면은 그 국무회의에서 벌써 나왔어요. 속보로 안 한다고. 근데 이게 사실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레토릭으로는 오늘까지 기다리겠다라고 민주당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국무회의를 하려면 국무회의 안건으로 되려면은 차관회의가 그 전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차관회의에서 통과가 돼야 그다음에 국무회의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목요일날 차관회의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런 방법 언급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사실은 혁신당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됐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이게 다 말씀 주신 대로 차관회의에서 지난주 목요일날 이게 안건이 올라와서 검토가 돼야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국무회의 안건으로 오늘 올라오고 그래서 공포를 이제 하는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사실 그러니까 목요일 관점에서 보면 이미 실행이 안 된 거다. 안건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왜 기다리냐 오늘까지 이제 이런 게 이제 조국혁신당의 판단인 거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김용민 의원에 따르면 이제 탄핵안 마련해놨다. 버튼만 누르면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내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지도부 판단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건데요. 일단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가 걸려 있어요. 그 내란 수괴에 해당하는 윤석열 씨가 지금 여전히 권좌에 있는 것이고 여기서 계속 앞서 말씀하신 대로 빌미와 시간과 룸을 만들면서 자기 변명을 끊임없이 하고 있잖아요. 내란이 아니라 소란이다. 잠시 병력을 동원했는데 누구 하나 다친 사람이 있냐 없지 않냐 이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거를 그냥 속전속결로 끝냈어야 됐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었어야 됐다. 그런데 벌써 시간이 12월 3일 하면은 21일이 지났고요. 거의 열흘을 갖다가 사실상 허비한 거죠. 그러니까 10일을 그냥 허비하고 이 시간 동안 뭐 했겠습니까? 용달차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증거인멸 위해서. 증거인멸이 한다고 해서 그게 충분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이런 서류가 어디 있었는지 몰랐는데 뭐 인멸한다고 이게 CCTV 잡혀가지고 확인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문제라기보다는 예. 그 여건으로 하여금 이게 반성하는 성찰의 시간을 준 것이 아니라 네. 오히려 그 최대한 버텨보자라고 하는 예. 그 작전을 짤 수 있는 시간을 준 거죠. 실제로 그거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말의 반성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국정농단 때는 예. 새누리당이 부끄러워했어요. 그렇죠. 예, 부끄러워하고 미안해했습니다. 그리고 좀 창피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뻔뻔해요. 뭐가 문제냐고 하고 있고 또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서는 우리말 들어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근데 네. 한덕수 권한대행은 사실상 내란죄에 있어서는 적어도 공범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분이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개헌법에 보면은 그 국무회의를 한 다음에 국무총리를 거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 예. 국무총리를 거쳐. 그 다음에 대통령한테 가는 거거든요. 네. 그 계엄 아니라는 게. 네. 뭐 물론 그게 실제적으로 국무회의에 실체가 있었는지는 조금 뭐 따져볼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피의자 윤석열 입장에서는 국무회의를 제대로 밟았다, 네. 절차를 거쳤다라고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검찰에 수사기관에 가든 네. 헌법재판소에 가든. 예. 그러면 그 국무회의 절차를 거쳤다는 얘기는 국무총리를 거쳤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네. 근데 한덕수 총리가 국회에 나와서 그냥 형식적인 국무회의였다라고 본인이 이미 말한 바가 있어요. 피의자 윤석열은 다르게 얘기하겠죠. 아, 피의자 윤석열과는 다르게 얘기할 거다. 예, 그렇다고 국무총리를 거쳐라는 부분을 그게 어떻게 한덕수 권한대행이 피해갈 수 있을까? 뭐 그런 좀 사실은 뭐 좀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뭐 한덕수 총리도 좀 어떤 변명이 어려울 것이다. 그런 예상이 되고. 이게 사실은 국민들께 뭐 총불을 겨눴다는 것은 이제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오히려 잘했다고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좀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아스팔트 보수들을 지금 동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KBS 추정 60분 보도에 따르면 정광훈 목사가 나와가지고 광화문에 3,000반이 모여야 된다. 이제 이런 선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든지 반격의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거대한 반격을 꿈꾸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데 이거를 이제 조기에 범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검사해 보셔서 조기에 진압을 해서 빨리 작당 모의를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계속 시간을 주고 여지를 주면서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그 상황이 특히 민주당의 그 이 시국에 대한 핸들링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지난 토요일 날 보면은 집회에 거의 역대급으로 시민 여러분들께서 나오셨거든요. 그 남태령에서도 그렇고 그런 게 다 그 답답함의 표현이 아닌가 싶고 내지는 뭐 절박함이죠. 이거 이러다가 이 골든타임 놓치면은 또 다른 어떠한 불행한 일이 또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남태령에서도 민주당 의원님도 어제 그 말씀하시던데 그걸 가지고 또 경비 계엄을 할 수 있다. 혹여라도 거기서 만약에 교통이 막히고 또 국민들이 이제 불편을 야기했을 때 이것도 경비 계엄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를 빨리 서둘러서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요소요소의 불안들이 잠재돼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빠르고 정확하게 사태를 해결하는 것만이 1번 과제다. 지금은 윤석열 내란을 조기에 종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대선을 어떻게 하든 이거는 부차적인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뭐 이미 뭐 정권 잡은 것처럼 이렇게 부자 몸조심 하는데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 당의 유력한 대권 주자는 항상 뭐 문제 해결의 선명성이라든지 기동성 그런 측면에서 국민 여러분들 높은 평가를 받았던 것이지 지금 그 장점을 못 살리는 방향으로 좀 이렇게 좀 그 당의 어떤 당론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전략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이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럼 혁신당의 해법은 어떤 겁니까? 지금 이 사태를 조기에 종식하기 위해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저희 당이 12석이라서 뭐 탄핵이나 그런 거 단독으로 뭐 공개나 뭐 제안할 수 있겠지만 처리는 못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민주당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설득하고 네. 국민의 좀 이러한 여론과 네. 이런 좀 염원을 좀 모아가고 있는 그런 쪽에 좀 집중하고 있고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오히려 네. 검찰개혁 얘기를 다시 꺼내고 있습니다. 조금 저희가 지난 8월 28일이죠. 네. 최초로 저희가 검찰개혁 4법을 국민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렸고 민주당의 좀 전향적 입장을 계속 촉구하고 있었는데 네. 이게 검찰개혁 4법이 법안 심사 1소위에 지금 장기간 계류돼 있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검찰이 뭐 만회하려고 열심히 수사하는 모양새를 취하고는 있지만 크게 보면 뭐 검찰 공화국, 검찰 독재 정권 아니겠습니까? 네네. 거기에 어떤 책임이 없다고는 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론이 일단 좋고 네. 그리고 일단은 뭐 권한대행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그분이 뭐 어쨌든 지금 김건희 특검법 같은 거는 열심히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 그래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검찰개혁 4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어떻게 범위를 그 권한 대행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탄핵이 실제 의결이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 인용이 될 경우에는 바로 네.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네. 검찰개혁 4법 논의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뭐 정권이 혹시 바뀐 진보 세력 진영으로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검찰개혁 4법이 그때는 우선 의제가 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민생이 우선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탄핵 소추가 가결이 되고 네.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요 때가 저희는 그 골든 타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때가 아니면 언제 하냐? 검찰개혁을. 예, 예. 그렇죠. 지금 예. 검찰이 지금 국민들한테 그나마 또 이제 좀 뒤늦게 만회해 보려고 좀 예쁘게 보이려고 대단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에 있어서는 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속으면 안 된다. 근데 그럼 언제 하느냐? 지금 이게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지금밖에 없다. 네. 조국 전 대표님께서도 그 들어가시기 전에 같은 취지의 말씀을 여러 번 하셨고 저희도 저희 당에서도 뭐 거의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다만 민주당이 아직까지는 워낙 소극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인데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검찰 개혁 하겠다는 입장 아닙니까? 아니 근데 말은 그런데 그러니까 법안이 민주당의 발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봐야죠. 민주당에서도 뭐 검찰 개혁은 거기는 3법인데요. 네. 수사 절차법 제정안이 없으니 3법인데 네. 3법은 뭐 진작에 뭐 거의 마련해 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의총의 추인도 안 받은 상태입니다. 네. 왜 그런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그렇군요.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은 조금 너무 일찍 수권 정당으로서의 역할에 너무 또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내란 사태를 빠르게 이제 종식시키는 것이 이제 뭐가 제일 빠른 길이냐 이제 여기에 집중이 좀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야권이 이제 이런 생각이 좀 저는 드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조국혁신당에서는 한덕수 탄핵을 해야 된다. 이유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공포하지 않고 있다. 상설 특검도 법률에 따라서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라고 임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렇죠.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그냥 업무를 해태 또는 방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탄핵 사유라서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는 시각이 있는 내란 국면 해소에 있어서 굉장히 큰 걸림돌이 한덕수 대행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한덕수가 걸림돌이다. 일반 특검은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상설 특검은 그 검사 5명의 미니 특검 아니겠습니까? 내란죄 일반 특검으로 가는 가교 특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게 지금 열흘이 넘도록 국회에서는 진작 지금 그 특검 추천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국회에서는요. 근데 열흘이 다 되도록 지금 법상은 지체 없이 해야 된다는 건데 지체 없이라는 것은 바로 아니 뭐 특별히 그것이 위헌 위법한 것이 아니라는 그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근데 합당치 않은 이유를 들고 있거든요. 뭐 다른 견해가 여권에 있을 수 있다고 당연히 여권에서 그걸 반대하겠지. 여권에서 그걸 찬성하겠습니까? 그 여야 합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덕수가. 근데 여야 합의가 여기서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그냥 하기 싫다는 것인데. 본인도 어떻게 보면 내란 관련해서는 특검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대단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한덕수가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으면서 문제가 생긴 게 뭐냐 하면은
적어도 민주 진보 진영에서는 검찰이 윤석열을 구속 기소하는 모양새는 피하고 싶거든요. 그 공을 가져가는 것처럼 비치고 네. 언젠가는 그것이 또 괴상한 청구서가 돼서 날라올 수도 있습니다. 괴상한 청구서가 돼서 날라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뭐 특검이 사실은 윤석열을 구속 기소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모양새고 또 그것이 또 정서에도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간에 특검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특검이 늦어지고 있으면은 지금 공수처가 윤석열 사건을 다 모아서 가지고 있죠. 근데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습니다. 그렇죠. 수사권만 있거든요. 근데 구속 수사, 구속을 법을 되게 기괴하게 만든 거 아닙니까? 일단 이런 상황을 뭐까지 뭐 법을 만드는 분들이 예상은 못했던 것 같지만 어쨌든 현재 있는 법 테두리 안에서 뭐 일을 풀어가야 되니까요. 그걸 고려해 보면은 근데 구속을 하게 되면은 구속도 뭐 간단치는 않을 것 같고 여러 우여곡절이 있을 것 같지만 일단 구속하게 되면 구속 기간은 최대가 20일입니다. 20일인데 기소권이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15일 정도 되면은 검찰한테 다시 기소 요구를 해야 됩니다. 다시 사건을 넘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수사기간 그 구속하더라도 15일 정도밖에 안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름 안에 끝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문제는 그때까지 적어도 상설특검이 가결특검으로서 신속히 가동이 된다면은 그 공수처에서는 그 윤석열 신병이나 기록을 검찰한테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특검에 넘겨줘가지고 특검이 구속 기소하는 모양새가 가능한데 이게 덜렁 구속을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구속을 하는 순간 시간은 구속기간 20일이 정해져 있는데 특검이 한독수가 계속 목리를 부려가지고 가동이 안 된다. 그럼 결국 검찰한테 다시 갖다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수처 오동훈 처장의 경우에는 그런 고민이 있는 거군요. 이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건을 그래서 윤석열, 이상민에 대한 사건을 넘겨받긴 했으나 즉각적으로 체포 구속하기는 좀 저되는 이런 상황인 거네요. 물론 현실이 뭐 지금 뭐 버티고 앉았으니까 공성전을 하고 있으니까 쉽지 않은 측면도 있겠습니다만은 덜렁 구속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하루만 즐거운 일이거든요. 하루만 뿌듯한 일이 그 다음부터는 하루만 뿌듯하다. 왜냐면 특검이 가동이 안 되고 있고 한덕수가 계속 주체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 다시 검찰에 갖다 바쳐야 되는. 그러면 지금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면 한덕수가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안 하니까. 그러니까요. 안 하니까. 뭐 내란의 공범인데 국정 안정을 위해서 잠시. 참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뭐 1월 1일까지 버티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번 주는 못하더라도 다음 주에는 할 것이다. 이제 앞서 박균택 의원께서는 그렇게 보셨는데 아니 1월 1일까지 버티다가 거부권 행사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건가요? 그러면 또 사실상 그 20일 가까이를 사실상 또 허비하는 결과가 되는데 또 허비. 너무 아니라는 인식 같고요. 아마 민주당에서는 처음부터 한덕수 탄핵을 갖다 보류하면서 자기들이 좀 한덕수를 핸들링할 수 있다. 특히 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내가 예전에 뭐 대통령 비서실장 할 때 데리고 있었어. 뭐 그런 식의 얘기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핸들링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히려 놀아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저도 민주당 어제 취재를 해보니까 민주당의 다수의 기류는 한덕수에 대해서 즉각적인 탄핵이 필요하다라는 기류로 모아졌는데 어느 단계에서 이제 갑자기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결정이 나면서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잘 모르겠다면서 취재는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왜 그렇게 결정이 됐는지. 근데 하여간 의 총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바로 한덕수 탄핵을 하고 최상목에게 넘기는 게 맞다. 최상목은 진짜 반대를 했었고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맞다라는 생각이 주류였다는 거예요. 의총 분위기는. 이게 아직도 민주당은 좀 죄송합니다만 그 약간 조금 이 사안의 엄중함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내란 특검이 있고 김건희 특검이 있으니까 추측입니다. 완전히 추측의 영역인데 그 한덕수하고 이제 또 이제 핸들링 한다고 하면서 이제 물밑에서 그래 뭐 그 김건희 특검은 뭐 거부권 행사할 수도 있지. 뭐 하면서 뭐 내란 특검은 받아줘. 뭐 약간 그런 흥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그럼 난리 그것이 납니다. 가능하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가. 그런 대단한 우려가 됩니다. 그러면은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 큰일 나는 거고. 근데 국회 일정상으로도 오늘 뭐 법사위 열리긴 합니다만은 본회의가 금요일날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 금요일에 본회의 있습니다. 금요일날은 근데 아마 어제하고 오늘 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결과에 따른 그 청문 보고서 채택 그것이 아마 메인일 것 같고요. 지금 그러니까 본회 일정을 잡은 것만 보더라도 이게 과연 한덕수 탄핵을 하겠다는 것인지 대단한 의문이 들고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26일부터 여야정 네. 협의체가 가동된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서 그러면 우원식 의장께서는 아무래도 여야 웬만하면 좀 잘 얘기 좀 해가지고 와 막 그런 식으로 뭐 또 이게 또 한가한 말씀이 나오고 있을 텐데 그것이 그렇게 되면 합의가 그게 되겠습니까? 지금 권성동의 권영세인데. 그러니까요. 예, 2K가 온다고 옛날부터 한동훈 자르고 그 자리에 2K가 온다라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이제 어쨌든 다시 도로 친윤당이 된 거예요. 민정당 수준이 됐는데 거기랑 여야정 협의체에서 뭘 협의를 할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요새 입만 열면 그 뭐 진짜 뭐 가당치도 않은 개변만 지금 그 내뱉고 있는데 네. 그게 스스로도 좀 창피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그게 법률가인데 네. 그게 도대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네. 근데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을 하시길래 좀 그러니까요. 지금 존경스럽습니다. 네. 아니 저도 어제 그래서 이 한덕수 탄핵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 의총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대화가 진행이 됐는지 취재를 했는데 어제 그 얘기는 또 별로 없었대요. 그리고 주로 이제 헌법재판관 청문보고서 채택과 관련된 얘기가 주의 민주당 그거를 이슈였다. 제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탄핵을 빨리 이제 파면 절차로 돌입하게 하는 게 이제 제 1번 과제고. 그러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다른 좀 순리를 거스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만이 사실은 유일한 그 과제의 가치가 아닌데 좀 이상하게 좀 헝클어졌습니다. 하여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이제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의 경우에는 성탄 전날 내일입니다. 성탄은 피의자 윤석열이 감옥에서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또 소환에 불응하고 있고요. 그러면 당장 내일 즉각적으로 해야 되는 조치는 뭐냐? 10시에 소환 불응한다는 입장 나왔고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국무회의에서 이 두 특검에 대해서 상정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 나온 상황입니다. 일단 뭐 윤석열이 체포돼야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것 같고 일단 좀 되게 재밌습니다. 대응을 하는 게 보면 어쨌든 본인 입으로는 뭐 다 잘했는데 하여튼간에 법적이거나 정치적인 책임을 뭐 마다하지 않겠다 그렇게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국민 그렇습니다. 담화라는 표현도 좀 거슬리는데 하여간 얘기를 했는데 다 거짓말이 많아가지고요. 근데 정작 하는 거 보면 지금 변호인조차 선임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선임을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럼 석동현 변호사는 무슨 자격으로 기자들 모아놓고 회견을 하는 거죠? 외신까지 불렀어요. 무슨 자격으로 하는 거죠? 그냥 40년 지기? 40년 지기로 불렀나? 그게 말이 되나요? 근데 변호인은 사실상 선임이 다 완료가 됐지만 선임계를 안 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선임계를 안 내는 거다. 왜냐하면 선임계를 내는 순간 헌법재판소가 선임된 변호사 측에 그러니까 뭐 이메일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발송을 하면 송달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송달을 안 받으려고 변호사 선임계를 안 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얄팍한 꼼수를.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어쨌든 간에 대통령직에 있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법치의 모범을 돼야 되는데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일반 시민들만도 못한 시민들의 준법 의식만도 못한 자범 수준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개탄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범 수준의 인식을 보이고 있는데도 행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잡아들이지도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공수처에서도 뭐 내일 뭐 소환 통보는 했지만 뭐 안 나오겠죠. 그러면 공수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즉각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법관의 영장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해야 경호처도 문을 풀고 신병을 확보하는 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법원의 영장은 필요한 것 같고 체포영장의 청구 요건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소환 불응입니다. 요건이 딱 하나입니다. 소환 불응. 소환 불응. 근데 이걸로도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다는 거죠? 소환 불응만 쓰면 체포영장이 나옵니다. 소환 불응을 소명만 하면. 뭐 대통령이든 대통령 할아버지든 지금 다 소명이 돼. 지금 8일째 소환 불응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공수처 기준으로는 뭐 2번째 소환 불응이겠지만은 근데 다른 뭐 경찰이라든지 검찰 따지면 뭐 한 5번은 되는 것 같은데요. 보통 수사 실무적으로는 한 2번 정도 기회를 주죠. 한 번 하면 뭐 그럴 수 있어요. 2번째 소환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하거든요. 근데 조금 뭐 이분은 조금 그래도 신분이 있어. 그러면 3-4번 정도 하고 3-4번 정도 하고 체포영 청구하면 거의 100% 나옵니다. 그럼 지금 100% 나올 요건이 소환 불응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100% 영장은 나올 상황이면 그러면 내일 10시에
그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 했어요. 그럼 바로 체포영장 발부받아야죠. 당일 내일 바로 받아서 그러면 집행해야죠. 집행을 언제 합니까? 내일? 집행은 보통 집행 기간은 뭐 영장에 보통 한 7일 정도 유효 기간이 부여돼 있기는 한데 예. 당장 내일이라도 시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물론 뭐 경호처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공수처가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는데 약간 국민 여론을 얻으려고 하면 처음에는 좀 불쌍하게 몇 명만 가가지고 이게 경호처한테 매정하게 이게 쫓겨라는 그림을 연출할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그 두 번째는 이제 경찰 인력을 대동해서 가서 이제 집행하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 좀 과감하다면은 국민을 믿고 그냥 바로 경찰에 업무 지원 요청하면 됩니다. 근데 뭐 기동대 알겠습니다. 정도로는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왜냐하면 이미 101단 거기 외곽 경비하는 그 경찰이 기동대거든요. 말고 조금 뭐 무장 경력 같은 거를 조금 요청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정당한 영장 집행이라면은 그것에 대해서 그 경호처가 뭐 어떤 뭐 총기를 든다든지 하면서 방해를 하면 그건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 하나 다치면 치상. 그 어마하게 뭐 한 징역 한 5년 이상씩 살아야 되는 중죄입니다. 징역 5년. 네. 알겠습니다. 그 예전에 뭐 그 무슨 그 시국 집회에서 뭐 하다가 뭐 맞습니다. 정경 다치면 다 그 특수공무집행방해로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다 그렇게 갖고 다 엄하게 처벌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조만간 또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답합니다. 윤석열 스스로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답답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더 답답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